투자금은 최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좋은 건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최근에 리치스쿨에서 다가구, 건물, 낙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의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건 이상의 낙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강생분들이 낙찰을 빨리빨리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건물의 신입니다. 사례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4주 교육 시간 동안에 어떤 걸 해주고 계시길래 이렇게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으로도 모이고 워크샵으로도 토요일날 4주 정도 해가지고 한 5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많은 피드백이랑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성과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외에 워크샵을 뭐 별도로 또 시간을 할애하신다는 거죠? 오프라인이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네. 토요일날 뭐 5시부터 10시 이렇게 해서 5시간 정도 계속 모여가지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주말에 그렇게 5시간씩 하시면 계속 연락도 오시고 할 텐데 바쁘시지 않으세요? 명도도 막 직접 해주시는 명도할 게 때는 직접 다 해서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동건님께서 직접 다 하시는 게 맞냐? 강의도 하고 명도도 대신해주고 물건도 찾아주시고 하는 걸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1기 때 문제 없이 하시는 걸 봤으니까 4주 동안에 직접 물건도 찾아주고 권리 분석 당연히 해주고 그리고 명도, 대출, 그리고 수익화 과정까지 다 연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 PPT 특징이 1000장이 넘어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수리를 해야 되는지, 뭐 물건 상태나 뭐 원룸, 투룸, 각 지역별 월세 얼마 받는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단순 반복하기 때문에 물건 보면은 이제 수강생들이 이거 돈이 된다, 입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판단을 수강생분도 하지만 옆에서 같이 또 봐주시기도 하고 좋은 지역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안 좋은 지역을 가져오면 여긴 하시면 안 된다. 맞아요. 너무 리스크가 심한 데들은 네. 아예 좀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낙찰받았을 때 수익이 날 만한 위치, 그런 상업지나 아니면 위치가 좀 좋고 뭐 직장 근처 그렇게 좀 유동인구들도 좀 있고 괜찮은 건물 위주로만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봐봤었는데 지방 쪽은 그게 막막해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좋은 동네를 봐도 안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안 좋은 동네는 그냥 안 좋아 보이고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잡아주시는 게 아마 수강생분들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사례가 한 120건이 넘어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잘 되고 어느 지역이 좀 안 되고 뭐 리스크가 있고 월세 시세를 너무 다 파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만족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를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 수강료를 내는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물을 사기에는 아시드가 그래도 1억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낙찰 사례들 보면 다 투자금 뭐 3, 4천만 원으로 한 것도 있고 물론 뭐 6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지만 오히려 1억 넘어가는 투자금 들어가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대부분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투자금은 얼마 들어요? 그다음에 대출은 나와요? 이 두 가지 정도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투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건물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33M2나 에어비앤비 투자 이런 건 가능하고 1000만 원밖에 없지만 6개월 후나 1년 후에 내가 전세금을 받아요, 퇴직금을 받아요, 명확한 돈이 들어오면은 미리 공부해 놓고 그때 투자는 가능하죠. 그러신 분들도 뭐 물론 당연히 있고요. 투자금은 최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좋은 건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잔금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 수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사비도 막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실이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닌데 진짜로 3천에서 5천으로 가능한가요? 명도비 같은 거 걱정하시는데, 명도비는 세입자분들한테 거의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만약에 주인이 살고 있으면 주인은 아파트 명하듯이 이사비나 그런 비용은 조금 들 수는 있습니다. 수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제가 수강생들 뭐 100건 이상을 봤을 때 97% 이상이 1000만 원 전후로 그만큼 거의 수리 비용이 거의 안 들었다는 얘기. 누수 있으면 누수 잡고 집기 같은 거 조금씩 세팅하는 그런 비용이 1000만 원 전후로 대부분 끝이 나요. 그럼 전세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세 9천짜리는 월세 뭐 2500에 45로 그 월세 보증금으로만 4개만 받아도 투자금은 또 회수가 됩니다. 2500짜리 여러 개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수강생분들이 투자금이 그렇게 막 아파트 하시는 분들처럼 막 몇 억씩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다 낙찰받고 뭐 소유권 이전하고 수익화 하시는 거 보면은 확실히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몇 억씩 들어갔다면 못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도 하시지만 지방 쪽에 소액으로 하려면 지방 쪽에 가야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입주를 하셔서도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그리고 뭐 관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서 다가구 꼭대기층에 건물주가 살고 그거를 관리하면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거죠. 저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주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거를 다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 관리업체한테 맡기면은 평균 10만 원 전후로 끝나요. 뭐 세입자들 뭐 응대 관리, 임대차 맞추는 거, 그리고 건물 청소까지 다 해줍니다. 이걸 사서 세팅까지 다 해놓으면 전혀 시간 들어가 연락할 일도 없겠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임대행정, 민원 응대, 뭐 시설 관리 이런 거를 건물 관리 업체가 전체적으로 10만 원에 다 해줍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에 열 몇 개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리할 거 뭐 커버 교체 얼마,
비용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000에 70에 3룸 나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여기 페인트 칠하는데 비용이 40만 원 들었습니다. 201호 방, 주방, 벽면 도배 10만 원, 방, 주방, 장판 교체 22만 원. 이렇게 해서 도배 장판은 이 금액. 그리고 벽면 도배는 3만 원. 그리고 여기에 방, 주방, 벽면 도배 10만 원. 그러니까 뭐 도배하는데 10만 원, 장판하는데 20만 원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에서 좀 저렴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쓸 때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열 몇 건 다 맞춰지면 한 번에 택배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계약서 쓸어가는 것도 엄청 일일 것 같은데 이런 관리 업체들도 다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연결해드립니다. 너무 좋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건물 관리한테 먼저 연락하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연락하기 때문에 거의 뭐 민원 응대사항 할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월세를 지금까지 잘 받고 있잖아요. 네. 한 달에 한 30분 정도 시간을 쓰더라고요. 월세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와 있으면은 네. 얘기하는데 월세들도 워낙 잘 주니까 관리 포인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룸이고 투룸이고 뭐 이런 데는 월세를 많이 안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인 아니면 뭐 대학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월세를 너무 잘 내고, 거기 월세조차 못 낼 분들은 고시원이거나 국가 시설에 들어갑니다. 한 번 세팅해 놓으면은 월세가 너무 잘 들어오고 오히려 안 나가요. 나가면은 더 좋죠. 월세도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 수익을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이스합니다. 어쨌든 소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또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출도 걱정이 되는데 문제 전혀 없나요? 건물 담보 가치로 해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은 80%에서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평균 80%는 나온다. 저희 수강생 중에 1주택, 2주택인데 DSR이 꽉 차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다 나왔어요. 공무원 수강생도 원래 DSR이 꽉 차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했는데 근저당이 나와요. 무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권도 대출이 한 70%, 80% 나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80%에서 9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쪽에는 워낙 대출 상품이 귀하다 보니까 대출이 종종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소득이 없으면. 근데 지방 쪽은 대출 상품이 많으니까 다 가고 싸게만 잘 받아오시면 소득이 좀 없으셔도 나온다고 합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사례도 정말 많은데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물건 찾는 것부터 시작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무조건 월세 대비 수익률, 이 건물이 월세가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 투자하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계속 봅니다. 수요들도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좀 리모델링 여부들도 봐요. 그러면 연식도 좀 따지시나요? 연식이 좀 오래되더라도 최근에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네. 우리가 그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따져봅니다. 누수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네. 거기 뭐 월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수리비는 얼마 정도 나올지 그런 건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단순히 그냥 시세대로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라든지 용도 변경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받으시겠지만 약간 팁을 줄 수 있나요? 만약에 뭐 다가구를 받았는데 10가구다, 뭐 15가구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는 3,3엠투 돌리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거는 용도랑 상관없이 3엠투를 내가 돌리면은 원래 월세를 30만 원 받는 걸 3엠투 돌리면 60만 원 이 정도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투룸 이상이면은 에어비앤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3M2 같은 것도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 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관리도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처에 당근 알바를 구해서 한 3만 원에 청소시키고 그러시면은 지원자가 뭐 20명씩 지원해요. 한 번 들어온 세입자는 2달, 3개월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업지에 있는 거를 받으면은 호스텔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고 엄청난 매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물을 볼 때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 매물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호스텔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어요.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은 인천에 있습니다. 9억 8천 정도 되는데 3억 9천에 낙찰받았고 대출이 3억 5천 정도 됐어요. 주거 지역이었는데 여기 한 층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 적극적으로 관광도시로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은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호스텔이 돼서 18가구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15가구는 월세로 45만 원에 맞췄습니다. 여기 3개는 에어비앤비를 맞췄어요. 45만 원 받는 호실이랑 에어비앤비랑 평수는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룸이에요. 원래 에어비앤비는 원룸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호스텔은 원룸이든 투룸이든 세대 상관없이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3배 이상을 받아버리네. 근데 동관님께서 이제 시세조사나 예상되는 월세 흐름할 때는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호실이어도 월세로 계산을 해서 주시니 그렇게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까지 되거나 뭐 호스텔이 되면 매출은 더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최근에 또 한 달 동안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동관님한테 피드백을 받을 거고 본인이 어쨌든 쓰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범위를 정해주시나요? 저는 그냥 제 가격을 물어보라고 해요. 투자자로서 얼마 쓰실 거냐 그러면 제 금액을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그 금액 이상 쓰시게끔 그러면 낙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청 많은 물건을 보고 엄청 많은 가격대를 알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 가격대는 제가 거의 찍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낙찰 확률이 엄청 높아요. 최근에 임대가 잘 맞춰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8% 내셨어요. 낙찰을 받고
받고 나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 상태가 상급이랑 하루에 5개가 됐어요. 내부 사진들이 깔끔해요. 16가구 중에서 한 군데 정도만 곰팡이나 이런 게 조금 있고 나머지 상태들은 너무 좋아서 청소만 하고 바로 임대했는데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전세로 맞춰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데 대출이 신탁 대출이 껴있으면 전세는 못 안 들어오죠. 되죠. 근저당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근저당도 낙찰을 워낙 싸게 받아오면 80%까지 대출이 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전세 한두 개만 맞춰도 투자금이 근데 전세를 맞추더라도 투자금 해도 되는데 전세를 안 맞추더라도 월세 하더라도 보증금 뭐 2,500에 40 이런 식으로 월세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투자금 회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 얘기 못한 것들은 저희가 또 3시간 무료 라이브 때 설명을 주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저희 경장인 채널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무료 라이브에는 물건을 찾는 방법, 저희 그 1기가 낙찰 받은 물건 중에 무료 강의 때 제가 소개했었던 물건 2개를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재밌는 돈 되는 물건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물건 소개, 그리고 물건 찾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임대 세팅하는지, 어디가 돈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월세를 뭐 2배로 올리는 방법부터 사례가 있잖아요.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사례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건물주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건님. 감사합니다. 네.